예, 네 번째로 부성인묘 사주가 있습니다. 남편 궁인 일지에 진술 충미가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 부성은 일명 관성, 즉 남편이 묘지에 들어간다. 예, 이 경우에 일지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지, 그 다음에 시지, 그 다음에 연지 순으로 영향력이 크다 하겠습니다. 즉 여자의 일지가 관고가 되면은 일지가 묘지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주 자체가 부성인묘되는 일주가 있습니다. 뭐 병진일주, 경술일주, 을축일주, 기미일주, 임술일주가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 사주 원국에 그 천간에 부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즉 관성이 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그 관성이 이 묘지로 들어가게 되는, 예를 들어서 뭐 병진일주다 그러면 이 여자에게 병화의 관은 수국화로 임수나 계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가 삼합하면 신자진, 수의 묘지에 해당하는 것이 이 진토가 되겠습니다. 또 경술이라면 경은 관이라고 하면은 화극금이니까 화에 해당하는 병정이 관성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화가 인옷을 삼합으로 여기 술토 속에 묘지가 되겠습니다. 또 을축일주는 을이 목이니까 금금목으로 금에 해당하는 경금이나 신금이 천간의 관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금은 뭐 사유축 금국으로 축이 묘지가 되겠습니다. 뭐 기미일주에도 기토니까 목극토, 간목과 을목이 관성이 되는데 이 목은 해묘미 삼합해서 미토가 묘지가 되겠습니다. 또 임술일주의 경우에 임은 물이니까 토국수로 무토와 기토가 관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무토와 기토는 뭐 화토 동법으로 화의 인옷을 술토가 묘지가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관성이 묘지에 들어간다는 것은 힘을 잃고 무력화되는, 요거하고 좀 유사한 게 여자 사주에서 고란살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로운 난세와 같은 갑인일주, 을사일주, 정사일주, 무신일주, 신해일주가 고란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갑인일에 태어났다고 하면은 관성이 금이 되겠습니다. 금이 되는데 이 금이 이 임목의 입장에서는 반대의 계절, 그래서 절지가 되겠습니다. 반대의 계절. 또 을사일주인 경우에 마찬가지로 목이니까 금금목, 금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뭐 경금은 장생지가 되지만 신금은 사지가 되겠습니다. 천간에 신금은 평간이 되는데 사가 되면은 사지가 되겠습니다. 또 정사일주는 관성이 수국화로 임수가 되겠습니다. 임수가 사가 되면은 역시 겨울인데 뭐 여름의 시작, 절지가 되겠습니다. 무신일 역시 무토는 목극토로 목이 관성인데 목이 신의 절지가 되겠습니다. 봄이고 가을이고 반대의 계절, 자신의 힘을 완전히 좀 잃게 되는 신의 일도 역시 금이니까 화극금으로 이 화의 기운이 이 해가 되면은 여름의 기운이 겨울의 기운은 서로 반대되는, 그러니까 이 천간에 뜬 그 관성이 힘을 잃게 되는, 무력화되는,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그 남편인 관성의 힘이 아주 무력한 뭐 절지나 사지에 들어가게 되는, 그러니까 그 남편이 비실비실 뭐 아프게 되거나 보잘것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사주에 어찌 보면은 그 관성이 통근되고 투간된 좀 빵빵한 이러한 관성이래야 뭐 속칭 방귀깨나 뀌는 그러한 튼튼한 남편이 되겠습니다. 예, 저희 집사람 사주에 신금 일간인데요. 오화 평관이 아주 강력하게 월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신금일간의 오화가 뭐 정관이면 좋겠지만 편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집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도 편관보다는 정관이 더 좋은데 편관이 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신금일간에게 오화가 또 천을 귀인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집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관성이 월지에 턱 자리 잡고 있으니까 뭐 관성은 좀 튼튼하다 하겠습니다. 예, 사주 원국에 관성이 좀 약하거나 고립되어 있으면서 지지에 일지나 월지에 형충이 되는 운에 작용력이 크게 일어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지나 월지에 뭐 충이 있게 되거나 뭐 형살이 오게 됐을 때 그러한 관성인 남편에게 안 좋은 일로 실현된다 하겠습니다. 예, 이 관성인묘를 일주별로 살펴봤을 때 연주나 월주나 시주에 다음에 간지가 있게 되면 그 관성인묘, 부성인묘가 된다 하겠습니다. 예, 목일주에 갑을 목일주라면은 관성이 금금목으로 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축 하면은 이렇게 관이 축토에 사유축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또 화일주라면은 화의 관성이 수국화로 임수가 관성이 되는데 역시 신자진에서 진 속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무토일주인 경우에 목국토로 목이 관성이 되는데 해묘미로 미토가 인묘가 되겠습니다. 경신일주의 경우에 화극금으로 화가 관성인데 이 인호술 삼합의 술토로 인묘가 되겠습니다. 예, 수의 임수 계수일지라면은 토국수로 토가 관성이 되는데 뭐 화토 동법으로 토도 역시 인호술로 해서 술토의 인묘가 된다 하겠습니다. 예, 관성 인묘는 남편 궁인 일지의 진술칭미 속에 인묘되는 걸 뜻하는데 관성이 강하거나 뭐 형충이 되지 않으면 작용력이 떨어진다 하겠습니다. 예, 아무리 나쁜 기운이 온다 하더라도 관성이 뭐 통근하거나 투관되어 있을 때 이렇게 천간과 지지에 튼튼하게 뿌리를 받고 있으면 그래도 안 좋은 풍파에 휩싸여 들어가지 않는, 또한 뭐 형충이 일어나지 않으면 작용력이 좀 약하다 하겠습니다. 예, 앞에 말씀드린 대로 뭐 고란살의 경우에 있어서도 관성이 뭐 절지나 사지에 놓이게 돼서 좀 고립화되고 힘이 약화된 경우라 하겠습니다. 예, 일간이 튼튼한 경우에는 영향력이 적다 하겠습니다. 뭐 용벼천가 구절에 뿌리 깊은 난간 바람에 아니 밀새, 예, 뿌리를 깊게 받고 있으면 외부 내환에 태풍이나 어떠한 가뭄에도 꿋꿋하게 버텨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뭐 아내의 사주에 관성 인묘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배우자인 남편 사주가 뭐 신앙 관항한 사주다, 일간도 튼튼하고 관도 아주 튼튼한 경우에, 이래서 중화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 그 영향력이 뭐 뒤떨어진다 하겠습니다. 아내 팔자로 보면은 뭐 관성 인묘지만 남편의 사주팔자로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 이렇게 아주 굳건한 사주인 경우에 이러한 관성인묘가 작용력이 좀 뒤떨어진다 하겠습니다. 자, 부성인묘에 지나치게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뭐 사주학적으로 뭐 그렇다는 것이고요. 어떠한 그 운명적인 그 어떠한 것도 정성과 사랑 또는 식상에 베푸는 행위로서 남모를 음덕을 쌓을 때 좀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뭐 사주에 뭐 관성인묘가 됐다, 아 고란살이다, 부적을 써야 돼, 이런 거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적 살 돈에 차라리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빵 하나 사주는 것이 더 좋다고 저는 봅니다. 뭐 불교의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있다. 예, 사주적으로 그렇다는 것만 알고 그것을 좋게 변화시켜
나아가고 대비하는 그러한 능력이 더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자 사주에 상관 기운이 강하다. 그래서 관인 남편을 좀 처박으려고 하는, 남편을 좀 공격하고자 하는 이러한 성격이 강한 경우에 내가 대운에서 또는 세운에서 이렇게 상관운이 들어와서 내가 남편한테 이렇게 안 하던 대등되거나 조금 좀 공박을 가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구나. 그러한 행위가, 그러한 마음이 일어날 수가 있다. 사주에서 내 사주 팔자가 그렇고 대운과 세운에서 이렇게 상관기운이 강하게 들어온 해에는 또는 그러한 월에는 내가 조금 삼가고 조심해야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고 대비해 나아가면은 좋다 하겠습니다. 저도 한 10여 년 전에는 이렇게 사주에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요. 참, 내가 이렇게 좋은 이 사주 명리학을 왜 10년 전에 시작했을까? 한 30년, 40년 전에 대학 시절에 내가 이 사주 명리학에 몰두했더라면 지금쯤 더 큰 깨우침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사주의 대중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꿈의 몽도 대중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너무나 꿈의 몽이나 사주에 관해서 어찌 보면 무관심하고 또 심지어 미신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꿈의 몽이나 사주 명리학을 공부하다 보면 우리 보이지 않는 운명의 인생길에서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주 명리학적으로 이혼하는 여자 사주의 특징적인 것으로 신강한 사주를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일간이 좀 튼튼하다 보면 인성도 많고 비겁도 많이 있어서 자신이 신강한 경우에 자신의 고집과 독선적인 행위, 자신의 주의 주장을 내세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차분하게 지내던 주부도 비겁의 기운이 들어오거나 또는 상관의 기운이 들어왔을 때 남편에게 안 하던 어떠한 행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간여지동 사주가 있는데요. 즉 천간과 지지에 같은 오행으로 내려 있을 때입니다. 즉 남편 자리에 내가 있는, 원래 일지가 남편 자리인데 거기에도 또 내가 들어있는 거죠. 어찌 보면은 이 간여지동 사주야말로 천간지지가 아주 통근과 투간이 아주 완벽하게 되어 있는 아주 강한 기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가 간여지동인 사람들이 아주 강인한 고집이 있는 그러한 일주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비겁이 과다한 사주. 비겁이 있다 보면 자신이 좀 신왕해지는, 여기에 대운이나 세운에서 인성기운이 또 들어온다면 더욱 강해져 가지고 자신의 주의 주장을 떨치게 되는, 이렇게 자신이 좀 강해질 때는 그래도 자신을 좀 더 낮추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주관이나 고집이 강하게 되는 것으로 사주 내에 괴강살, 우두머리 괴자를 씁니다. 또 양인살, 일간이 플러스라면 마이너스가 월지에 있는, 이렇게 천간과 지지가, 천간은 플러스, 지지는 마이너스. 비유하자면 못을 박는 게 아니라 나사못으로 조이는 거와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천간과 지지가 아주 꽉 맞물려 있는 이러한 형세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천간과 지지가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덜커덕 더 찰떡으로 들어붙어서 아주 끈끈한 타이트한 이러한 관계가 되겠습니다. 또 사주에 이 백호살이라고 그래서 이러한 기운이 있을 때 일간이 신약하다 하더라도 사주의 네 기둥이 괴강살, 백호살, 양인살 이렇게 있을 때 강한 기세를 보인다 하겠습니다. 요 뒤에 저의 사주가 있는데요. 저는 억부상으로 봐도 토생금에서 이 경금일간이 좀 아주 신강한 편이 되겠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이 경술일주, 괴강살이 되겠습니다.
제1주가 괴강살이고 또 월주가 개축으로 백호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억부상으로 봐도 신강한 사주, 또 이렇게 기운으로 봐도 뭐 괴강살이 있고 백호살이 있는, 여기 뭐 요게 월지라면은 또 양인살도 되는데, 월지는 또 겁재니까 이 경금이 유금의 아주 뿌리를 나사모처럼 강력하게 내리고 있는, 제 사주는 뭐 아주 신강사주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억부상으로는 이렇게 금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이 토와 금의 기운이 오는 것이 좋지가 않다 하겠습니다. 제 사주는 축월생이기 때문에 조우용신상으로 화가 용신이 되겠고, 또 화를 밀어주는 이 목의 기운이 시신이 되겠습니다. 또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 지지에 인신사술이라고 그래서 호랑이, 원숭이, 뱀, 개, 이 개가 그냥 뭐 발발이가 아니라 저 하이에나, 뭐 승냥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전문가의 별이라고 그래서 지지에 이러한 동물의 간지로 되어 있을 때 그래도 뭐 한 칼 휘두른다는, 호랑이가 좀 무섭지 않습니까? 원숭이는 우리 사람 봤을 때 그렇게 뭐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원숭이가 우리 사람처럼 두 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손을 쓴다는 점에서, 언젠가 텔레비 봤는데 옆에서 뭐 원숭이한테 어떤 동물이 와서 찝쩍찝쩍 하는데, 원숭이가 그냥 느닷없이 두 손으로 머리통을 잡아가지고 바닥에 그냥 꽝 하고 내리쳐박던, 또 이 개술자, 영화 보면은 뭐 시베리아 이런 데서 이렇게 포로가 됐다가 탈출하는데, 밤에 뭐 늑대인지 일인지 승냥인지 뭐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사람을 덮치려고 하는, 이렇게 지지에 좀 어찌 보면은 좀 무시무시한 이러한 동물들이 있었을 때 좀 한 칼이 아니라 좀 어떠한 능력을 아주 발휘하는, 그래서 지지에 뭐 이러한 동물이 있을 때 그렇게 아주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지에 뭐 토끼 묘가 있다, 또는 양 미가 있다, 그거 뭐 우리 사람들이 아이 토끼, 양 이거 별로 뭐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참 이 지지의 동물들도 다 나름대로의 그러한 속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신의 지지에 있는 그 동물의 속성대로 뭐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뭐 우스갯소리로 지지에 이 뱀사자가 있는 여성분의 경우에 이 뱀이 좀 아주 매끈매끈하지 않습니까? 뱀 껍질이, 피부가 그렇게 아주 매끈매끈한 글쎄요, 뭐 닭살이라고 그래서 닭육자 있으면 좀 우툴투툴 해야 되는데, 저 검증을, 제가 뱀사자는 검증을 좀 많이 해봤는데요. 뱀사자를 놓은 여성들이 그 매끄러운 피부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7번째로 상관이 강하게 있을 때,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관을 상하게 한다, 관을 친다, 이러한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관운이 오게 되면 남편을 좀 밀어내는, 남편한테 대드는 이런 기운이 강해진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자 사주에서 사주 내에 상관 기운이 강하게 있을 때, 또는 대운이나 세운이나 월운 등에서 강력하게 들어올 때, 그 이전에는 뭐 차분하게 어찌 보면 순종적으로 좀 살다가 이때 상관 기운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올 때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고 나 이렇게 못 살아! 남편한테 대어드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겠습니다. 사주 명리학을 좀 이해한다면 사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도 뭐 어쩌다가 집사람하고 싸우고 나면 제가 음력 절기 달력을 내놓고 그날의 일진을 갖다가 봅니다. 이번 달이 왜 그래? 오늘 왜 그래? 근데 저번에 작년인가요? 이렇게 보니까 월운이 상관운이 강하게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전에는 안 그러던 짓을 막 하더라고요. 이렇게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던. 또는 그 반대적으로 편관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편관이 나하고 일간이 같으면서 나를 지배하는 극하는 오행이니까 나를 아주 무자비하게 극을 합니다. 그래서 사주에 편관이 들어오게 되면은 남편이 좀 폭력적으로 좀 더 호랑이 같은 그러한 입장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제가 사주의 대중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주 명리학에 대해서 좀 학문적으로 관심을 좀 가지고 교양상식으로 알아두면 좋다 하겠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대학의 교양 과목 다 없애고 이 사주 명리학 이거 하나 교양 과목으로 삼으면 된다. 사주 속에 우주와 자연의 섭리, 우리 인간사, 인간관계, 인간생활 모든 것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요즘에 뭐 MBTI 이런 거보다도 사주만 정확히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 사람의 심성, 그 사람의 직업운, 뭐 애정운 뭐 모든 것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특히 사주의 십성관계, 예, 사주의 십성이 아주 또 잘 맞고 어찌 보면은 우리 인간사, 인간관계, 인간생활상이 그대로 녹아 들어 있는 것이 이 사주의 십성이라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일지와 월지가 뭐 형충이라든지 조우가 맞지 않을 때, 일지끼리 월지끼리 조우가 안 맞거나 대립적인 사주인 경우에 좀 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뭐 일지와 월지는 서로 반대되는 기운이 좋다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월지가 좀 차갑다. 그러면 일지는 좀 따뜻한 기운이 있는 것이 그래야 뭐 음양으로 조우가 좀 맞는다 하겠습니다. 예, 저의 큰아들 사주가 그 해월의 기토인데요. 그 좀 차갑습니다. 뭐 띠는 쥐띠고 좀 차가운 사주인데 다행히 그 일주가 기미 일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미토가 그래도 조토, 아라비아 사막 같은 좀 뜨거운 그 아들 사주에서 이렇게 뜨거운 기운을 가진 곳이 그 일지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은 그래도 아내 복이 많다, 부인 복이 많다. 뭐 저희 입장에서는 뭐 며느리 복이 좀 있겠다. 예, 요렇게 일지가 그 사주 내에 중화를 맞춰주는 그러한 오행인 경우에 좋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월지도 차갑고 또 일지도 차갑다. 그러면은 정기로 생각하면은 마이너스 탁 서로 내치는 이러한 아무래도 안 좋게 되겠습니다. 예, 일지의 뭐 가정궁과 월지의 뭐 사회궁의 부조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여기는 묘인데 또 유가 오게 되면은 일지와 월지가 묘유충으로 서로 좀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뭐 아내 사주라면은 남편과 그 다음에 그 어머니하고 사이가 안 좋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주 내에서 이렇게 천극지충이 되거나 천간에서 극을 하게 되고 지지에서 충이 있게 되면은 또는 뭐 보금살이라고 그래서 일주와 똑같은 간지가 오게 되면은 또는 합충 형파해 등 대운이나 세운에서 또한 지지에 큰 변화가 일어날 때 인생길에서 큰 변동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사주상으로 다섯 번째 운은 5대 운은 월천간이 합을 이루고 6대 운에 대해서는 천극, 지충이 되겠습니다. 즉 천간에서는 극을 이루고 지지에서는 충을 이루는 큰 변화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의 월주가 개축인데 6대 운에는 뭐 정개충, 충미충에서 6대 운이 정미대운이 되겠습니다. 정미. 그러다 보니까 월지가 차가운 축토인데 6대 운에서 정미대운이 와서 이 따뜻한 미토가 축토하고 조우용신상으로 아주 좋게 들어오는, 또 위에 개수가 상관 정관으로 좀 안 좋게 작용하고 있는데 요걸 용신인 정화가 와서 개수를 좀 무력화시키는
즉 상관 정관이 좀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좋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여자 이혼 사주의 특징으로 한 20가지를 준비했는데요. 9번째로 편재 기운이 강한 경우에 편재는 유흥적으로 도박, 노름, 코인 투자 등 투기에 몰입하게 돼서 가정 파탄으로 이혼당할 수가 있다 하겠습니다. 남편의 사주에서도 식상과 편재 기운이 강한 경우에 남자가 바람 피울 가능성이 좀 높다 하겠습니다. 편재는 좀 유흥성, 또 식상은 그것을 부채질해 주니까 식상 생재가 잘 되어 있을 때 재물 쪽으로는 돈을 많이 버는데 재물로 관심을 돌리지 않고 남자가 새로운 여성을 찾아 나서는 이러한 여성 쪽으로 눈을 돌렸을 때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 하겠습니다. 아내의 경우에 있어서도 대운이나 세운에서 식상이나 편재 기운이 강해질 때 바람날 수가 있다 하겠습니다. 식상은 자신을 표출하는 자신의 행동력, 그러니까 식상 기운이 오게 되면 집구석에 들어앉아 있던 주부도 새로운 일거리를 찾아 나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일거리 찾아 나선 곳에서 새로운 사랑과 어떠한 연분을 맺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10번째로 여자가 수가 많아서 밝히는데 남자는 좀 없을 때, 이 경우에 그 반대의 요건도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이러한 성적 욕구를 아주 강하게 드러내는데 아내 입장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이혼한 사례도 있습니다. 금의 기운과 수의 기운이 음양으로 나눴을 때 사주 내에서 음의 기운이 되겠습니다. 속된 말로 좀 음기가 좀 강함. 여자가 음기가 강한 편인데 남자가 그것을 받아줄 수 없는 여건일 때 여자가 밖으로 튀어나가게 되는, 사주 첩경에 보면은 애 낳고 살다가도 야밤 도주할 여자 사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사주 명조를 들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에 대표적으로 김건희 사주 또는 이전에 그 박철하고 살았던 그 옥설이 사주, 김건희와 옥설이 사주의 공통점이 금수의 기운이 강합니다. 즉 어떻게 보면은 음의 기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주 내에 음기가 좀 발달해 있는 경우에 어떠한 성적 욕망에서 아주 강한 그러한 것을 드러낼 수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 물의 기운이 생명의 원천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 좀 물이 있어야, 여자의 사주 가운데 이 물 기운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 확률적으로 아기를 갖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 하겠습니다.